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썸네일 제목과 좀 틀리지만 똑같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자격증을 따야지만이 중개업소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뭐 좀 특수 사례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그런 사람과 같은 사자인데도 전문적인 그 쪽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또 노력을 해야 되지만이 하지만은 그 일부분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대접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중개업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뭐 법무사, 변호사도 똑같지만은 그 사무적으로 따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중개업소는 이제 뭐 누구 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보통 이제 그 아파트 쪽에 이렇게 보면은 남자분들이 부동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을 많이 고용합니다. 보통 이제 아주머니들을 많이 하죠. 이제 가정주부 하다가 가까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 근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운영을 하는 사람이 당연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죠. 돈 벌러 나왔으니까. 근데 그 사무실 대표로서 제대로 이거를 교육을 안 시키게 되면은 하자 부분이 많이 터집니다. 돈만 쫓아가다 보면은 일이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중개업소를 운영하려면 중개수수료를 받고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확실한 서비스를 해야지 확실하게 중개수수료를 받고 신뢰를 먹고 하는데 앞만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일부분이 관리비는 임차인의 그 하자 부분 살짝 고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멀리 숲을 봐야 되는데 앞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그러다가 이제 직원이랑 싸워가지고 직원분이 나가고 하시는 분들도, 왜냐면은 컨트롤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런 얘기를 좀 들으면, 저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잘 하면서 이런 부분을 잘 고쳐나가고 그런 부분이 거의 없어진다면 우리도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한번 내용을 그냥 큰 건 아니고 가까운 거 하나로 제가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이런 부분도 내 마음으로 서로 고치자. 저도 계속 그런 마음을 하면서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부분에는 거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고 서로 조금씩 고쳐나가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일하는 사자로서 대접받을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업공인 중에서는 중개보수를 먹고 사는 겁니다. 당연히 뭐 변호사도 있고 세무사도 다 그 수임료를 받아야 되겠죠. 얼마 전에 저기 그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이런 뭐 분양 말고 다른 것도 올리는 게 있는 게 지식 나눔으로 올리는데, 그러니까 업을 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댓글을 남길래 내가 웬만하면 통화를 안 하는데, 통화를 하면서 제가 대신 공인 중개사로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오피셀인데 전입신고가 안 되는 집이 있어요. 주인들이 그런 상황인데. 근데 알면서도 계약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앞만 보고 있는 거예요. 중개수로만 보려고. 그런 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같이 하시는 분들이. 안 되는 걸 왜 어거지로 시키려고 합니까?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저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더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지 않다는 것만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몇 가지만 이걸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게 뭔지 궁금하시죠? 일단 먼저 빨리 설명드리고 갈게요. 오피셀인데 전입신고가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일반 사업자 하면 전입신고가 안 돼요. 근데 자기는 들어온 사람은 전입신고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계약서를 나중에 봤더니 전입신고 불가로 돼 있어요. 나중에 전입신고 해도 됩니다. 제가 그런 동영상 올렸거든요. 전입신고 해도 돼요. 왜냐, 임차인한테 불리한 조항은 무효사항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전입신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인하고 둘이 싸울 거 아니에요. 중개업소는 나몰라라 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신 얘기를 해줬죠. 우리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갈래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투에서 보면 다 나와 있고, 단독주택이나 뭐 빌라나 이런 부분은 저기 계단 청소비 말고는 따로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걸리는 게 오피셀 같은 데서 많이 걸려요. 오피셀이나 뭐 이런
원룸에 살다 보면, 근데 원룸은 거의 뭐 거짓말이 없죠. 왜냐면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대부분.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도시원 생활주택 때 그랬고, 이게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그 건물마다 그 관리비가 틀려요. 근데 이 관리비분이 적게 나오면 상관없는데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많이 나온 곳이. 근데 이거를 모른 척하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에 나중에 싸움이 납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안 그런 것 같은 게 진짜 있어요. 제가 주위에서 이거 안 받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짓말 해서 뭐냐, 얘기를 안 할 뿐이죠. 되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게 되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자 부분이거든. 다른 오피셜에 비해서. 그러면 미리 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일이 터집니다. 왜? 앞에 중개수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전체는 그냥 하나로만 보고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전체를 설명을 하면 1시간도 안 되면 몇 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보편적인 걸 설명 드리는 겁니다. 이제 하자보수입니다. 하자보수는 아파트, 오피스 전체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중개업소 그래도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자가 있는데 그걸 고지 안 할 때가 있어요. 중개업소가 그런 일이 좀 있죠. 이거 임대인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립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고 살고 있으면 잔금 때까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잔금 치를 때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은 가서 꼼꼼히 임대인하고 같이 가서 봅니다. 임대인이 안 올 때도 있으면 우리가 이제 최대한 데는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차인에 다 고지를 했죠. 그리고 이제 잔금 치르고 수수료 받고 들어갔어요. 하자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딱 두 가지, 어차피 우리는 서비스업이잖아요. 부동산도 전문적이지만 서비스업입니다. 그러면은 계약만 하고 잔금 치르고 수수료만 받으면 땡 하는 분들이 있어요. 1년 뒤, 2년 뒤 그분들 안 볼 겁니까? 그냥 나몰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임대라고 연락하세요. 뭐하게. 그러니까 짜잘한 부분은 당연히 두 분이 알아서 하겠지만은 조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서 중재를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느 부분이 고장났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갑자기 임대인이 전화 올 때 있어요. 임차인이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래 문 부셔가지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당연히 집이 하자니까 대신 그걸 빨리 고지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죠. 아니면 또 핸드폰도 이럴 때는 그거는 이제 두 분이 얘기를 하셔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임차인 들어오면 또 서로 중재를 해주고, 그러니까 중재할 분은 중재해주고, 좀 너무 어려운 부분은 두 분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어차피 나중에 중간에 세입자가 나가던 망일 때 그냥 나가던 우리는 어차피 서로 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중개업소 수수료가 그렇게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외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데 우리는 외국보다 더 많은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이게 부동산입니다. 이것도 하자 부분도 그렇거든요. 안 오신 분들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보고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다 봅니까 꼼꼼히. 그러니까 본인들이 꼭 오라고 제가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런 아파트나 오피스는 그냥 덜 하는데 특히 다가구나 이럴 때는 꼼꼼히 다 봐야 됩니다. 임대인이 꼭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면 차후에 잔금을 치르고 수수료 받았더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차후에 서비스를 해줘야지 그 전문직으로서 더 대우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약간 드문 경우예요. 근데 이것도 간간히 벌어집니다.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거 하나와 제 이제 고객분 중에 한 분 경험했던 걸 들려드리면, 제가 어느 한쪽에 이제 오피스텔이 있었어요. 근데 오피스텔이 짓고 옆에 이제 필지가 있는데 그게 누가 사는데 아직 안 짓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땅은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이게 건물이 언젠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저랑 이제 공동 중개한 부동산에 우리 아주머니가 이모죠. 그분이 오셔서 집을 보여줬는데 이거 무조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 들어올 줄 알고 이분이 들어와서 만약 집을 지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래서 워낙에 말을 하셔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제가 따로 이제 임차인 되는 분한테, 그러니까 워낙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1년 동안은 안 들어오니까 쓰시는 데 전혀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1년이나 2년 정도 지나면 저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일은 벌어질 일을 잘 모르는데, 향후 1년 동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도 안 재고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건 어느 정도 알아봐지는 게 그 중개업소의 A거든요. 또 하나는 진짜 이거 하자인데, 아시는 분이 이제 부산이 자주 왔다 갔다 하세요. 저기 수서에서 이제 KTX 말고 SRT 생겨가지고요. 너무 좋다 하시는데, 내려가다가 이제 집 사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팔고 하시는 분인데, 오피스텔 비슷한 걸 하나 사셨나봐요. 딱 그 집에서 그 원룸인데, 바닷가가 보인대요. 그래서 매매로 샀어요. 근데 얼마 후에 앞에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더니 1년 정도 지나니까 바닷가가 안 보이는 거죠. 이거 명백한 하자거든요. 그거 바닷가 보이고 샀는데 향후에 어떤 거 짓는 거 모릅니까? 부동산 거기 하시는 분이. 이건 모른다는 거는 정말 그건 부동산 할 자격이 없는 거고요. 왜냐면 그 동네에 있으면 왜 모르겠습니까? 다 소식통인데 살면서. 관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 물건이잖아요. 알면서도 그걸 고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 중개업소에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명백한 하자예요, 그게. 결국엔 졌습니다. 법원에서. 그게 다 무너졌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 자기 중개수가 더 많이 손해보고요. 그리고 고객 잃고요. 그 동네 신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일 터지면 그 동네 사람이 모를 것 같습니까? 그분이 그냥 가만히 해두시겠냐고요. 그 매수하신 분이. 그 살고 있는 세입자도 그렇고요. 앞에 또닥또닥거릴 테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건데 멀리 숲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매수하신 분도 알아보겠지만 매수하는 사람은 왜 중개수수를 줍니까? 저희한테. 그 정도 중개보수를 왜 줍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그 책임감을 지으라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고지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앞에 일이 터지는 거에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진짜 몇 번 당해봐야지 정신을 차려봐야 되거든요. 중개수수료 그 얼마보다 엄청 큰 일이 터집니다. 제발 좀 부탁드린데 그렇게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거 설명드리기 전에 만약 향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 전에 유튜브에도 올렸지만은 요즘 앱이 있습니다. 앱. 그러니까 우리가 동서남북 잘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딱 집에 들어가면 이 향이 어디냐 보면 저도 햇빛이나 이거 보고 알아야 되는데 모를 때는 핸드폰 앱으로 그냥 보여드립니다. 그냥 무턱대고 얘기할 하면 그게 신뢰잖아요. 신뢰를 잃어버리잖아요. 여기는 여기 보시면 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한번 까셔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굳이 이거 향 어쩌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잘 알면 모르겠지만 잘 모르시면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이 이걸 깔아서 얘기해 드리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전에 문정동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자곡동이나 지역 난방이 좀 많습니다. 지역 난방. 지역 난방이 이제 열병합식으로 하는데 지역 난방의 이제 단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관리비가 싸다고 하긴 하는데 물기 순행식으로 해가지고 에어컨을 돌립니다. 그래 에어컨을 실외기를 몇 개를 놓냐에 따라서 에어컨의 성능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어떤 곳은 보면은요 진짜 시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행사와 시공 진짜 나쁜 놈들은요 건물에 실외기 하나 있는 데도 있어요. 큰 걸로. 그게 시원하겠습니까? 안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는 중개업소도 잘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건물을 줬는데 우리가 거기 설계도도 보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안 가르쳐 줍니다. 살아봐야지 알아요. 대부분 개별 난방은 개별적으로 다 실외기가 하나 있는데 거기 지역 난방도 실외기가 한 곳이나 하나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아닌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는 잘 모릅니다.
뭐 개별난방도 그렇고 중앙난방도 그렇고 지역난방도 그렇습니다. 제가 굳이 지역난방을 설명드린 거는 최근에 제가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별로 시원하진 않아요.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 이 지역난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 신행식을. 그게 한 7년, 8년 정도 됐습니다. 7년 정도? 근데 알고 보니까 별로 안 시원한 거예요. 물 순행식으로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에어컨을 그렇게 안 돌아가잖아요. 전기로 하잖아요. 잘 한 번도 경험 안 하신 분들은 몰라요. 근데 그게 1년, 2년 살다 보면 그 부분의 하자 부분이 중개업소도 알 수밖에 없어요. 계약하면 세입자가 얘기해 주는 거 아니면 임대인이 얘기해 주던가 해가지고 일단은 하자 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실외기 부분이에요. 실외기 부분이 몇 호실당 한 대가 있냐에 따라서 그 에어컨 성능이 틀려집니다. 옛날에, 지금은 천장형 에어컨이잖아요. 옛날에 벽걸이, 아주 옛날, 거의 10년 넘게 전에는요, 거의 에어컨이 벽걸이였어요. 근데 벽걸이는 물이 떨어지지 않아요. 천장형 잘못하면 물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남은 에어컨이 그렇게 별로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게 물순행식이지만, 실외기가 몇 개이냐 따라서. 근데 그게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걸 고지 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단점이거든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 저도 먹고 다니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도 뭐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안 시원하진 않았거든요. 뭐 전체 하나는 아니었는데 뭐 사람마다 이제 선입견이 틀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호실마다 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어떤 데는 하나밖에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10개당 하나, 7개당 하나 정도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전체에다가 하나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정말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미리 고지를 해야 됩니다. 100% 중개업소에 전화가 와요. 알면서 고지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 고지를 하게 되면 계약 안 할 확률이 높으니까 어떡할 거냐? 그럼 네가 중개보수를 줄 거야? 라고 이제 반문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하자 터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넘어가요. 가끔가다 있잖아요. 어떤 우리가 업종을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진상이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부러 진상한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한테 한번 걸려보세요. 진절이 나게 한번 당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부분은 서로 의견이 틀릴 수 있겠지만 어느 선까지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 요즘은 이제 이런 모바일이나 이게 PC가 발달해서 그 오피스 어디나 아파트 어디나 뭐 들어가게 되면 다 카페가 있습니다. 다 그거 봐요.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피해를 본 적이 있어요. 계약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마음은 속은 편해요. 속이 편하다 이거예요. 중개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다음 얘기하기 전에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제 이런 업을 안 해보시면. 저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든 게 뭐냐면은 이게 육체적으로는 덜 힘들어요. 왜냐면 원룸이랑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많이 걸어 다니는 것 말고는 일반은 우리가 오피스나 아파트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차로 끌고 다니던가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잖아요. 뭐 지휘사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이게 육체적으로는 덜 힘든데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힘듭니다.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되게 예민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특히 수수료나 이게 돈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선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좀 한부터 사람이 악마로 변합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당했거든요, 경험을. 돈 문제 때문에. 두 분이 싸워야 될 걸 저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육체적보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술을 잘 못했는데 중개업을 하면서 술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여담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사람마다 상황이 틀리지만 그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서도 우리가 선의로 이렇게 얘기해주면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곧잡지 않게 이게 좋은 소린가? 걔 뭘 의도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해줘도 지랄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죄송하지만 잘해줘도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저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서로 맞춰갈 건 맞춰가야 된다 저는 생각한다고 합니다. 다음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입주민이라는 거 뭐냐면은 단독 혼자 사니까요. 그 옆집도 있죠. 다가구 많이 살잖아요. 다세대 많이 살잖아요. 오피스텔도 많이 살고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상가 건물이면 그 임대인 등에 다 입주민을 제가 통일시켰습니다. 저는 중개업을 하기 전에 어떤 장사를 했는데 건물주를 잘못 만났어요. 고되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중개업을 시작된 계기 중에 하나지만은 저는 이런 걸 잘 고지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옆집에 뭐가 문제 있는데 말을 안 하고 계약하고 잠금 치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개업소 다시 꼴 보고 싶겠습니까? 안 보고 싶죠. 고지를 안 했거든요. 명백한 하자가 있든 뭐라든 당연히 그걸 얘기하면 계약이 안 되니까 문제겠지만 양심 팔아먹지 맙시다. 정말로. 그거 벌어서 어디 뭐 죽을 때 싸가지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개업소가 욕을 먹는 겁니다. 그렇게는 하지 말자. 제발. 우리도 전문직으로서 어디서 대우받아야 되는데 맨 처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기는 힘들죠. 어떻게 따셔서 하다가도 공인중개사는 잘 안 믿어요. 중개수료 너무 비싸. 확실하게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런 소리 안 나오죠. 그런 사람들 있겠죠. 서비스를 잘해줘도. 근데 그렇지 않은 우리처럼 학급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중개업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대접을 받는 겁니다. 정말 고지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만 보지 말고 멀리 숲을 보자 이 얘기입니다.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얘기입니다. 이게 참 예민한 부분이에요. 자기는 키워도 되고 내 집에 들어오는 임차인은 하면 안 돼. 우리나라 그 임대인 중에서 100명 중에 99명은 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있어야 되니까 100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자기는 되는데 남은 안 돼요. 참 고약한 심보죠. 근데 걔는 소리가 나니까 문제지만 저도 그래요. 그냥 고양이 그냥 키워도 제가 워낙 동물을 좋아하니까 대신 나중에 뭔가 하자 부분이 있으면 다 처리하고 나가라. 이 정도만 고지해도. 왜냐면 동물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렇다고 집을 살 수 있으면 뭐하러 임대로 들어갑니까? 그렇잖아요. 동물을 키우고 싶고 사랑하는데 키웠다가 이사하는데 걔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건 임대인과 임차인과 중개업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조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굳이 안 되는 집인데 그냥 키우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부동산 진짜 임대인 지극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아니면 임대인이 같이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그리고 임차인도 우리 마음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본인은 키우지만 임대인은 다 싫어해요. 거의 다. 근데 임차인 또 키운다는 사람이 요즘 되게 많습니다. 또 반려동물. 근데 거의 다 안 돼요. 얘기하잖아요. 임대인 X합니다. 근데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은 강아지를 키운다면 무조건 고지를 하죠. 왜냐면 강아지 소리가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말 안 하고 키운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거기서는 어느 정도 조율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말자.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만 하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거는 우리는 고지를 해주자. 어차피 들어오게 되면 멀리 있는 집도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데 그분이 들어오면 또 입주민이잖아요. 같은 동네 사람인데 어차피 마주볼 거 아닙니까? 쌩까고 다닐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만 되더라도 그 동네에서 부동산에서 전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조그만 하자 문제 때문에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조그만 수수료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긴 합니다. 경험을 해보시면 압니다. 그냥 그대로 자기 마이웨이로 가신 분들은 언젠가 한번 그런 분들 한번 만날 거예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옥상을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하고 나중에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계약자, 그 임대인일 수도 있고 임차인일 수도 있고 분쟁이 벌어집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공인중개사 약자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우리 업이니까 거기까지 얘기를 안 하고요. 분쟁이 벌어지면 거의 공인중개사 약자입니다.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나쁜 뭐라고 하고 싶지만 동영상 올리는 거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거칠 확률이 높거든요. 우리가 잘못하지 않으면 끝까지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있으면 그거 비집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도 또 스트레스거든요. 그런 문제가 안 벌어지게 우리도 깔끔하게 하고 계약서 깔끔하게 쓰고 고지할 거 다 고지하고 그렇게 해서까지 해서 입주하면은 그분이 알잖아요. 나중에 뭘 못해요. 그리고 증거 같은 거 잘 남겨두시고요. 문자 같은 거 꼼꼼히 챙겨두시고요. 그리고 계약서 쓸 때 특약사항 문구 제대로 넣으시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고지 다 했잖아요. 결국에 나중에 그거 갖고 다시 마지막 얘기한 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다 고지를 했어요. 근데 어느 시간 지나가지고 배째라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들은 얘기 없다고 하는 그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개업자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증거는 꼭 항상 챙겨놔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녹음은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중개업자는 자기 일에 대해서 녹음하는 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 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저 그래가지고 몇 번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저한테 어거지 부리다가 걸린 적이 있습니다. 1년 지나서도 전화 와가지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입자가 나왔는데 당신 때문에 못했다고. 알고 봤더니 제 문자가 살아있었거든요. 바로 무릎 꿇듯이 뒤지듯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없었어 봐요. 제가 물어내야 될 상황이에요. 참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소도 힘들어요. 좀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착하진 않거든요. 그냥 드물게 나쁜 놈들을 만나가지고 많이 피해 보세요. 우리 중개업소도. 열심히 진짜 성심성의껏 하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또 피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걸 고지를 안 하게 되면 신뢰를 떨어지고 다 돈 나가고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고객을 잃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업이든 다 똑같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제가 이렇게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전문직으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려면은 이런 부분, 이 사소한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사소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오늘 제가 어디 부동산 하는 사람이랑 모임 만나면서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서 전달을 해드린 겁니다. 우리 중개업 하시는 분들, 이제 계속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중개업이. 어디 가서 전문직으로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루 빨리 적어지고 많이 없어질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 제가 그냥 한 프레시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